우리 남동을에 이제 전체 그 후보 하면 한 13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해서 제가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에서 총선을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님들과 정치 포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현재 시의원이시고 총선 이제 준비하시는 분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사회경제적 그 약자를 위해서 일해온 그 인천광역시의 행안위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 1990년서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한국노총에서 그때는 정책실장이었죠. 노동자를 위해서 일했었고 지난 8년간은 남동구민을 위해서 남동구 의원을 재선했습니다. 작년에 30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인천광역시 의원에 당선됐고 지금은 15조 예산 3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이 소맥을 한 잔씩 말아주시면 될까요? 네. 제가 소맥을 잘 타는데요. 네. 역시 딱 양이 정확하게 이제 남동구민들,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건배사 한번. 2024년도에는 우리 300만 시민 여러분들한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여여.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오늘이 12월 21일이잖아요. 네네. 역대급 한파. 근데 진짜 딱 그 날씨에 어울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 상인들의 애환도 좀 느껴보면서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국물 맛 한번 볼까요? 국물 아주 진국입니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일단 너무 추워. 8년 동안 남동 구의원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제 재선 구의원 하셨고, 이제 시의원 당선 되셨고, 총 정치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지금. 내가 이번에 꼭 국회의원을 도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 몇 면을 보면 이분들이 뭐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기업의 대표나 경찰의 뭐 고위 간부로 해서 한 분들이에요. 이 풋뿌리 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필요한 의정활동이 복지라든가 뭐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등한시하고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11년 6개월 동안 조례를 제가 통과시킨 게 32건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을 바라보면서 민생을 챙기는 의원이 되는 게 이때가 아닌가. 국민을 위한 국회에 한번 입성해서 큰 뜻을 한번 펼쳐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지역과 남동을이죠.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민들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실망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돈폭 사건에 연루돼서 그렇게 되신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애석하다. 어쨌든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선배 의원으로서 큰 역할을 했으니까 저 같은 후배 의원이 이 지역구를 받아서 더 그분보다 훌륭한 의정활동 펼치는 게 저희 사명감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이제 남동구의원 때부터 봤잖아요. 총무위원회라고 불리는 이제 행정 이쪽 그리고 시의원이 돼서도 행정을 하세요. 그럼 국회의원이 되면 어디 한 상임위로 가고 싶으세요? 국민의힘에 약한 데가 환노위입니다. 지방제 중에 굉장히 박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저 가계부채나 국계부채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좀 대한민국 전체의 예산이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이 노동계 출신이 아주 재혼이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노위로 가서 아마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저희 사회적 경제랑 바로 만나겠네요. 한번 여쭤보시죠 뭐. 너무 저 어려운 질문. 내년에 인천에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유치됐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이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환노위에서는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거든요. 유치가 된 상황인데 조금 아이러니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마을 공동체 거기에 그 활성화 발제자로 국가의 집권한 세력의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적 개혁 마을 공동체 주민 참여 예산 등등이 집권 세력이라든가 자치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예산이 뭐 줄고 늘어나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일관되게. 그런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회 경제 조정이 너무 이념적이다. 지역 편향주의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좋은 제도니까 육성을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또 이게 화합의 분위기가 이렇게 국내에 있는 이제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거든요. 네네네. 253개 선거구의 후보 등록 현황을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인천에서는 이 남동을 선거구가 가장 뜨거워요. 지금 현재 7명이 등록이 돼 있고 지금 7명에는 안 들어가 계시거든요. 아직 예비후 등록을 안 하셨어요. 아직. 또 이제 또 나온다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률이 센 지역구예요. 사실 남동을이.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한숨부터 한숨이 이제 그 경선이 어렵다고 해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 신동섭이 있는데 현역 시의원이 있는 데를 없이 네. 덤벼드느냐 그런 쪽에서 내가 이제 한숨을 쉬는 거. 2014년서부터 2022년까지 남동구의원 그다음에 지금 시의원으로서 거의 30여 년 동안 우리 지역을 닦아놨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 있다? 네.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제가 사실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의원님이랑 뭔가 같이 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남동구민축구단 문제 같이 이제 취재했었고 지방선거 직전에는 이제 그 길병원 이제 장례식장.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알게 모르게 그런 활동들을 사실 뒤에서 많이 하셨었어요. 지금 남동구의 그 자정자립도가 한 38%였는데 지금 18%뿐이 안 돼요. 낭비성 예산이 과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내가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본 장례식장은 박남춘 시장 때 그 교통 용역 그 평가가 그죠, 끝났죠. 되고 그리고 남동구의 이강호 총장이 허가를 내준 거예요. 사실 그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허가 난 거를 어떻게 되돌립니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죠. 화가 나죠. 아니 15m 도로에 창문을 열면 장례식장 12층짜리가 보이면 그게 주거 환경이 그죠. 얼마나 열악해 있어요. 이사 가신 분들 있어요. 같이 투쟁을 했고 교통 영향 평가를 제가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야. 모 대학의 길병원 관계된 교수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를 그 문제 삼겠다. 사실 저는 그 싸움이 의원님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열기가 뜨거우니까 옷 좀 벗고. 벗고 하시죠. 이게 상의 탈의. 이 정치포차 좋습니다. 또 건배사 한번. 저는 건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300만 시민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가겠다. 제 방에 액자가 있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제 슬로건이거든요. 300만 인천 시민의 안정 행복을 위하여! 여요. 대표님이랑 연을 맺게 된 건 이제 청년 활동을 할 때 그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사실 청년 활동으로 이제 인천에서 많은 이렇게 정책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 조금 아쉽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제 청년 조례 때 만들어져서 이제 청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있었지만 진행이 된다라는 기사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작 진행되는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체감한. 대표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 그 인천광역시에 청년 특별위원회가 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대 시의회만의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청년 투기가 만들어진 게 이번에 처음이죠. 우리 행안위의 국정위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안위의 위원들이 8명인데 5명이 청년이에요. 다 젊어요. 제가 6일에 속된데요. 거기 격세지심 가면 느끼고 그 위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만들었고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교육 등등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금 청년이거든요. 아직은. 그렇습니까? 네. 청년이 빨리 결혼하시오. 청년 특위를 보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았던 건 청년들이 그럼 청년 시의원이 청년 정책을 한번 뭐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좀 첫 발을 뗐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젊은 의원들이 행안위에 제일 많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2014년서부터 제 좌우명이 이겁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지역구 순회하고 9시 40분까지 출근해서 보고 듣고 메모한 것을 조례로 아니면 예산을 반영한다. 그게 진짜 현장 활동과 의정 활동이 너무 맨날 나오시니까 직원들이 좀 안 나오셔도 그래서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행안위 위원장이 되고
우리 차장님이 그 걱정하실까봐 그런 거에 있어서 전체를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수석 전문위원이 4급 아닙니까? 네. 우리 행안위에 오는 분들은 상급 국장 이상들만 오는 거야. 그죠, 예. 위원장이 없으면 상급 국장들 이상이 해집고 다니는 거야. 아. 그 순간부터 위원장님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하는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동의하에 갑자기 목소리 너무 커지셨어요. 오,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시는 카리스마. 여러분들이 그 9시까지 출근이니까 네. 9시 한 3, 40분에 가겠습니다. 커피도 되도록이면 제가 남동구현 할 때 차장님한테 내가 직접 타줬잖아. 그래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다 먹고 주민들이 올 때만 해주십시오.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스타벅스 네. 그 기계 50만 원짜리 김영희 의원이 우리 행안위에 갖다 놓고 신성영 의원이 그 스타벅스 그 알맹이 로스트한 거 그거를 5부대를 갖다 놨어요. 인천광역시에 유일한 스타벅스는 행안위만 있다. 이 스타벅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스타벅스를 드시고 싶으면 네.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직접 알겠습니다. 기계를 눌러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아, 예, 지역사. 지역 문제. 예, 예. 어쨌든 이제 사실 이제 지역구 주민의 표를 얻으셔야지 당선되니까 그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동 FC나 네. 길병원 문제 이런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사실 남동을이라는 지역이 사실 굉장히 커요. 동마다 요구와 어떤 그런 민원들이 달라요. 은혜 보시기에는 자 그럼 각 동마다 뭐 진단해 주셔도 좋고 한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 이동 체육공원 있는데 네. 88 체육관. 네. 30년 이상이 돼가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어. 이 선거 때마다 항상 88 체육관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임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시의원 되는 순간 293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맞아요 그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7월 1일에 그 전면 재보수해서 개장하고 공용 주차장이 생기죠. 예.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천 지하철 예. 이거에 대한 그 연장 문제를 네. 통해서 교통망도 해결하고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많습니다. 원도심에 만수동 중심으로 좀 그렇죠. 예, 동에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좀 노후화된 건물은 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또 생활 체육을 한다면 체육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빨리빨리 그 해야 됩니다. 남동구 예산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어쨌든 자립도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속상한 부분이긴 지금 한데. 서울특히 게 뭐냐면 미추홀구가 네. 내년도에 공무원 인건비를 100% 편성을 못했어요. 맞아요. 50%밖에 맞아요. 못했어요. 그래서 남동구는 그나마 행안위 위원장 신동섭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여기서 않나. 갑자기 깔때기가 여기서 깔때기가 들어가면 저는 진짜 이상해지는데요. 정치 포차가 너무 제 타입인 것 같습니다. 당선되시면 자주 알겠습니다. 네. 네, 광고도 붙이겠습니다. 광고는 안 붙여요. 박종규 청장 네네네. 이제 관계도 있으시고 예, 지역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활동도 하시고 네네. 지금 이제 박종규 청장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만수. 의원님 지역구에 만수청 복개가 예, 예. 있잖아요. 만수청 보건사업 이제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윤관석 국회의원이 있을 때 윤관석 국회의원은 이제 주차장을 주로 하자 네.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박정효 청장은 이제 만수 국회에서 보고 그걸 주로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명박 서울시장 있을 때도 청계천도 그런 게 감민박이 많았었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OECD의 세계 그 12의 경제대국인 쪽에서는 그런 쪽에 주민들한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도 유정복 시장님도 올해 내년에서 2,605개 지방채 발행하고 여기서 얘기하면 또 유정복 시장님 까는 거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동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 예산을 끌어들여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아니 벌써 사실- 끝나버립니까? 이거 예, 더 지금- 하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이제 막바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또 하나 포인트가 네네네. 도림고가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서창동으로 원래 이제 도림이 남동 갑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남동 을로 넘어오고 남녀공학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그 전에 차장님 네. 제가 이제 조례를 32건을 네. 발의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거 중에 좀 제가 피할수 있는 거를 그건 제가 기회 마지막에 주시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그 도림고가 서창으로 옮겨와서 남녀공학 네네네네. 전함 때문에 이제 예, 예. 얘기가 나와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 지역구에 네. 간석 여중도 맞아요. 학급수를 2개를 줄인다는 네. 거예요. 학급수를 줄이면 그 학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을 걸었어요. 남녀공학으로 하자. 하고 학급수를 줄이자. 근데 그거 반발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중을 남녀공학 하자 할 때는 별 반발이 없죠. 근데 지금 그리고- 남고를 남녀공학으로 할 때 반발이 그거는 크죠.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을 했었어요. 차라리 이제 고등학교를 남녀 혼성으로 네. 운영하다 보면 공청회나 그다음에 간담회나 이것들에서 주민 의견을 100% 반영하는 모습을 했어야 되는데 인위적인 모습이 하다 보니까 반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성여중 할 때 주민들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학구수를 2개를 줄이면 간성여중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수 있냐? 어? 그런데 다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 아까도 이제 상대 후보들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우리 의원님이 간판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다른 후보들에 그렇습니까? 비해서 대통령직 출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호를 받고 나오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고주령 전 대변인은 유정복 시장의 어떤 그 지원을 받고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신동선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그 질문을 꼭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아 그래요? 제 자산은 커다란 권력기관보다도 저는 진짜 몸소 겪은 현장 활동과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청와대 행정관이든 유정복 시장의 뭐 대변인들 저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오로지 자산은 뭐냐? 지역 주민들이 오로지 신동섭은 뽑아놓으면 일한다? 일을 하더라도 멋지고 훌륭하게 잘할 것이라는 게 제 자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선 유력 후보입니다, 제가. 네, 본인 PR 네. 시간을 딱 2분 안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32개의 이제 조례를 발의 통과시킨 대한민국의 통과. 1등 의원인데 통과. 통과시켰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고 월남전 파병 59년 주년이니까 그분들이 다 90세 이상이에요. 네. 이게 돌아가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분들을 위해서 배우자 수당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배우자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월 5만 원씩 6,565명의 배우자한테 45개의 예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만수육동 쪽에서 화재로 인해서 만수육동, 한 분이 돌아가셨고 신림동에서 그 침수로 인해서 4분의 발달 장애인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제가 도시 및 환경 정비 조례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30년에서 20년 줄여버렸습니다. 이제 요번에 그 정례 때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출산율이 0.67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을 수 있는 분들은 횟수, 소득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해서 최근에 그건 봤습니다. 예. 네, 45개 예산을 내년에 세워놨습니다. 그다음 소방관들이 막 하는데 네, 1분 하다 지나셨거든요. 보면 1분 남았어요. 정당한 조합 소방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은 100%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너무 좋죠. 라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등등 32개. 32개. 또 해볼까요? 아니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저는 별명이 조례의 신입니다. 네, 그래서 신까지 올라가시네. 네, 조례의 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신동섭 시의원 네. 이제 그 22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는 후보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 신동섭 의원님의 건배사로 오늘 이 정치포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남동을에 이제 전체 그 후보하면 한 13명 정도가 예. 있는 것 같은데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해서 제가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로지 3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위하여. 박수 쳐야 됩니까? 아니, 제가 오늘 정치포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후보와 함께 재밌는
정치포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포차 최고입니다.